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탑10인데요. 엔비디아향 반도체 기업들 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담아가고 있고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LG이노텍, BH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업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전기술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원전과 함께 전력도 영향받아가는 모습입니다. LS일렉트릭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이 좋은 전력과 원전주들 각각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LS일렉트릭 볼 텐데요. 최근에 전력 조정을 받았다가 원전주와 함께 다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특히 LS일렉트릭을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샀더라고요. 388억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따라서도 될까요? 사실은 LS일렉트릭뿐이 아니라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좋아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수주 나오면서 한 10% 이상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름까지는 반도체하고 묶어서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변압기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거기다가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변압기 관련된 종목하고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반등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후발주 성격으로 본다라면 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LS일렉트릭 전력기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즘 뜨거운 원전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전기술을 오늘 외국인은 많이 사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외국인이 특히 6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 원전주 내에서 한전기술의 매력이 뭘까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제일 좋은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원전하면 대표주가 한전기술이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원전주 중에서도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BHI 등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지켜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이 SMR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대감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원전 하면은 좀 해외에서 수주 얘기가 좀 나왔을 때만 좀 반응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주요 국가가 탈원전을 다 폐기하고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그럼 폐기를 했다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내년부터 약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스마일섬에서 어떤 원전 사고 이후에 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이 없었는데 지금 SMR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투자가 본격적인 이제 건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 테마로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테마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 관련해서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팀코리아도 해외 원전 추가 수주 가능할까요? 일단은 기대감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당장 수주가 어떤 입찰이 진행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태리, 스위스, 주요 국가들이 계속 탈원전을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빠르면 내년에 이제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우리가 원전을 신규로 짓거나 하는 로드맵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에 이제 입찰 이런
그 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국내 원전 추가로 짓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일단 체코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 코리아의 원전 수주 그리고 SMR 투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세요.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일단은 풍산이 중요하지 않을까. 풍산. 네. 그렇다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견 이슈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150mm 포를 우회로 해서 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기 수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풍산의 어떤 방산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에요. 오늘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좀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좀 하겠다는 표시를, 의사를 9월 24일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또 연말로 갈수록 연초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기 개선하고 바로 연결을 받는 게 또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난 여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위치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풍산의 또 매출, 영업이익 개선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본다면 풍산이 오늘 좀 엄청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도 일단은 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 전쟁, 방산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부양 정책으로 인한 구리의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한정 기술을 원전 기업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담아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풍산도 매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대한항공은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언제 이익을 실현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 정말로 이게 두산 그룹 내에서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이제 어떤 가격을 재조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자금, 투자가 꾸준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두산 바켓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지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 노이즈가 있었던, 두산바켓과의 노이즈가 있었던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 차익선 매물 혹은 단기 매물,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이나 이번 주에 여기서 이제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저는 지금보다는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되돌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 110만 원까지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연말을 앞두고요. 네. 저는 바이오는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연말로 가면서 약간 불확실한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지금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거의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약간 정책의 혼선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일부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바이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의지는 서로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바이오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죠. 상반기 실적 좋았고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게 상반기가 더 좋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짜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100만 원 돌파했다가 110만 원 언저리 갔다가 다시 100만 원 왔다가 다시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여름의 가격대 한 8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본다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 중에서도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여기서 탑픽을 본다라면 대한항공을 보고 대한항공이요?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일단 유가죠. 그러니까 뭐 러우 전쟁 이슈가 있지만 러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오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중동 이슈입니다. 근데 중동도 약간 리스크가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항공주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유가하고 환율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원화 환율이 1370원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달러는 약세를 띨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 달러 약세를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는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도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원달러가 1,400원을 가는 게 아니라 1,350원, 뭐 1,440원대로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항공주들은 충분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좁혀서 외국인대 기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산과 항공의 대결인데요. 풍산 대 대한항공,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일단 오늘은 좀 이슈가 좀 더 큰 풍산을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모멘텀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한 6% 정도,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손절가 짧게 놓고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오른 느낌은 있지만 현재가서부터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10만 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그 여름의 고점대가 8만 원대였기 때문에 8만 원 돌파가 되면 충분히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시가 6만 8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풍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수급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